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연말 특집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정치평론가시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마지막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이제 이강윤 평론가님이 멋진 강의, 명강의를 해주셨고요. 자, 아까 날짜를 다시 따져보니까 소종섭 국장님은 2015년 5월에 이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셨어요. 오래됐네요. 그런데 아까 이강윤 평론가님 이 배지 다실 수도 있겠다. 연설 듣고 평한 게 이게 농담만은 아닌 것이 네. 파트너 두 분을 이미 입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당시 의원.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는데 당선돼서 입성하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강훈식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충남 아산에서 당선돼서 그렇죠. 지금 2명 배지 달아주신 거예요. 이 프로가 참 네. 대단한 프로네요. 대단한 소종섭 뭐 최영일 앵커가 배출한 거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 이 논평에 있어서는 전문가신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의 4부 강연을 듣고 우리가 또 정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보수의 재구성, 그리고 이른바 TK 패권 시대의 종언,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가 시작됐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주로 이제 보수 세력과 관련된 쪽의 전체적인 주제를 좀 한정을 한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이 이른바 분당이 됐다 해서 이제 새누리당과 개혁 보수 신당으로 이렇게 지금 뭐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 보수 정당 최초의 뭐 분열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중심 세력이고 물론 뭐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의 중심 세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수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도 이 보수 세력이 중심이 된 정치 집단이 그 변화를 추구할 때와 예를 들면 뭐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뭐 폐지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보수 세력의 정치 집단이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진보 세력이 이걸 추진할 때와 그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누가 거둘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같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보수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이른바 저항이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또 효과적으로 어떤 조율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철해 나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저는 이 상당히 보수 세력이 뛰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일한테 하나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머나 이런 어려운 이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공간적인 공통성. 같은 공간에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변화라고 봐요. 변화. 변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보수하면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그리고 이제 뭐 진보하면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세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개념에서도 이 변화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보수.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수는 저는 예를 들면 어떤 틀이 있을 때 그 틀을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 해나가자. 이러한 이른바 이제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이 사회의 발전을 꾀해가는 세력이 보수 세력이다라고 보고 저는 진보는 그 틀 자체를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그 틀 말고 새로운 이 틀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러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 이제 진보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양쪽 다 공통적으로 변화가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변화를 거부하면 그것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저는 수구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말하는 보수 세력 내에서도 수구 세력이 있는 거고 네. 이른바 진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구분을 할 때가 됐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하나의 기득권, 그렇죠. 하나의 이제 패권, 그리고 어떤 낡은 집단, 또 문화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덜 떨어진 집단이랄까? 뒤떨어진. 뒤떨어진 집단이랄까? 이제 이런 이미지로 사실 이제 상징화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 참 많은데 특히 이명박 그 정권과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심화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원인이 뭘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정두원 전 의원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죠. 요즘은 뭐 많이 일반화 됐습니다. 이른바 권력의 사유화. 네네. 얘기. 많이 쓰죠. 이 얘기를 사실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용기 있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낡은 관점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권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권력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대권을 잡았다라는 이 권력은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인식이 좀 강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문화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측면인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건설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네. 건설 회사라는 게 뭐 다양한 입찰을 통해서 뭐 이런 더 많이 써내든 어쨌든 이런 적게 써낸 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전체를 수주해서 하는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죠. 워낙 젊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네, 네. 그런 권력을 누려왔으니까 그러한 낡은 관점.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의 낙하산들을 내려보내고 사기업의 인사를 누구를 내보내라 어쩌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시대 흐름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상상하기조차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권력을 보는 이 낡은 관점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 편, 네 편, 내 편을 대통령이 돼서도 여전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권이 왜 실패했는가 뭐 이러저러한 그 원인 분석이 많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 집권 초기에 이른바 이 수도권 세력,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세력과 네. 이상득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대구 경북 세력의 영포라인. 그렇습니다. 영포라인 그 충돌 그 속에 이건 분명히 지향점이 달랐어요. 이 수도권 세력은 이른바 중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을 가진 뭐 그런 세력이었고 TK 세력은 아니 이 정권이 TK 정권인데 무슨 지금 중도냐 수도권 중심주의냐 이 양대 노선이 부딪혀서 결국은 이 수도권 세력이 다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K 세력이 남아서 그야말로 이제 독주가 이어졌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명박 정권이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권력이 어떻게 투영이 되냐면 제가 그때 기자 시절에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여기에 정보를 다루는 책임자들이 전부 다 대구 경북 출신으로 포진됐던 적이 있어요. 네.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정보의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올라가야 위에서 판단할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네. 이 정보의 길목을 특정한 세력이 패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이미 걸러진 정보, 편향된 정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박근혜 정권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권에서 똑같이 이어졌죠. 내 편 따지는 거
지금 뭐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나오는 이 블랙리스트 뭐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더군다나 이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보다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혼밥을 드시면서 소통하는 이런 것이 훨씬 적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다 보니까 더더욱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이 어떤 소통의 폭 자체가 굉장히 협소화됐죠.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문화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블랙리스트라든지 그 특정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이른바 찍어내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편, 내 편.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이런 문화가 이제 일반화된 겁니다. 이 박근혜 정권의 집권 후반기에 양대축이라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오병우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도 다 대구 경북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이 어떤 중심으로 이어져 오면서 그 핵은 대구 경북 세력이다. TK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TK 세력에서의 이 TK 패권주의 여기에서의 변화가 와야 보수 세력의 변화가 오고 보수 세력의 변화가 와야 한국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저는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는 저는 TK 패권주의가 이렇게 TK 패권주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현악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이제 TK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어져 온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TK 패권 시대의 종언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중심축 자체가 이 보수 신당 쪽으로 옮겨 가면서 이 TK 패권 시대의 종언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것은 이제 정권이 뭐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느냐 뭐 재창출하느냐 저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한국 정치의 진화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정치의 진화는 이제 사회의 진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수 세력의 중심을 이 수도권 쪽에서 수도권 세력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것은 이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이 가치, 이 철학이 있는 보수, 이 가치를 생각하는 보수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수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준법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가족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지금 50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보수 세력들에서 문화 자체가 과거에 이른바 선배들과는 좀 다른 문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른바 협치론이죠. 같이 권력을 나누면서 공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이러한 식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보수개혁신당이 과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상당한 또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전히 TK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을 매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특정인 어떤 특정인의 리더십이나 어떤 영웅이 마치 나타나서 구세해 줄 것 같은 이러한 어떤 행태 이런 것 가지고는 이 험난한 향후에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현재 속에서 치열한 어떤 상호간의 논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야지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절대 그런 걸 보수를 구해주지는 못한다. 그러한 경쟁 속에서 어떤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싹트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보수의 분열은 정치의 진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싹 틔우는 그러한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역시 또 이 명불허전 명강의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셨는데요.
자, 심사평은 아니고, 네, 이강윤 평론가님, 뭐, 들으시면 코멘트 예, 아주 해주시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특히 지금 보수가 해체 국면, 대단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나침판을 하나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수의 위기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요. 보수의 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저는 두 분 3부, 4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이 귀의 성찬인데 이 다 이성과 논리는 너무 탄탄하세요, 두 분 다. 근데 촛불 민주주의, 앞으로의 이제 진보, 진화의 동력, 그리고 또 보수의 어떤 이번 재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가 한 걸음 진화할 수 있는 길, 두 분이 서로 다른 영역에 또 균형을 짠 듯이 마치 맞춰주셨고요.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격정의 감성, 그리고 우리 소국장님은 차분한 감성, 다 이 따뜻한 설득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저 국회에서 강연하라고 청취자분이 말씀 주셨고요. 지금 또 8265님 정말 좋은 방송 코너입니다.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수다 진짜 아쉽네요. 더욱 진한 수다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공감합니다. 뭐 수다는 어디서나 이 광장에서건 혹은 뭐 방에서건 회의실에서건 이 스튜디오에서건 이 수다가 이어져야 되겠죠. 자, 두 분 짧게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소회와 함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제가 벌써 1년이 됐군요.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이 특히나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니까 시간 분할 개념도 잘 안 되고 압축적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어디에 계셨든 힘들게 통쾌하게 울먹거리며 한숨도 쉬었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에서 다시 기쁨을 느끼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지 않으실까 싶고요. 내년은 틀림없이 모든 게 어처구니 없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지만 올해 최악이었기 때문에 내년은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그 좋아지는 것 다 누리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강윤입니다. 네. 예, 뭐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 새남자의 수다 코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7개월 이렇게 했으니까 저로서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고 또 긴 시간을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우리 YTN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최영일 앵커는 저보다 더 오래 저기를 했는데 저희들 그 멋진 수다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또 마당을 깔아줘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밖에서 우리 PD와 작가분들이 이 수상소감 같다고 YTN 연예의 대상, 오늘의 대상. 우리 네. 박준범 PD님과 홍기 작가님 그리고 강 작가님께도 다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뺐습니다. 모두 다 상을 받을 보도부문 권리가 대상?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말 특집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요. 이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동안 매주 고견 정말 감사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두 남자의 정치수다와 거기 끼어있는 한 남자였음을 이제서야 밝힙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문의 101.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